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오늘 김원경 이장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부터 한 3일간 휴식에 돌입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쉬시는군요. 네, 근데 몸이 안 좋건 그냥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는 네, 나는 모니터 보고서 볼 거야 라고 하셨어요. 네. 워낙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네. 푹 쉬다 오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창립기념식 겸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정말 온갖 사회 각계각층의 셀럽들이 다 모였죠. 네, 정말 유명한 분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네, 이봉 활동가는 또 찬조 출연도 하고. 김어준 총수가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는데, 네. 그 김어준 총수가 워낙 수상 소감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그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저는 작년의 굴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상 손석희 그리고 대물주상 김어준. 네. 거기서 근본도 없는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저한테 안겼던 작년. 더욱 치욕적이었던 것은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석희 사장이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상금은 줄까? 네. 그 이후로도 올해 내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몇 달을 떠들어도 단독, 특종 취급을 안 해주다가 뉴스룸에서 한마디만 하면 단독, 특종.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횡포. 드디어 제가 본상을 받아서 이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생각하려던 찰나 좀 전에 들어오다가 누굴 만났냐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진행하던 뉴스공장에 나와서 영화표를 좀 팔아보겠다고 앵벌이를 하던 최승호 사장이 본인이 상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셔서 이제 사장이 됐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나오신 걸 보고 내년은 저 양반이 노리는구나. 두 사악한 대기업의 손석희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내년 이상 갈취를 제가 저지하고 내년에도 반드시 2연패를 하도록 이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의 언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2연패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은 활동가가 얘기하신 그 찬조 출연이 뭐냐면 그 화제가 된 그 수상 소감 영상에 제가 나와요 자꾸. 약간 산호비처럼. 네,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시상식에서 그 저 상장돌이 상패돌이 역할을 그만해야겠다. 자꾸 쓸데없이 그 영상에 노출되면서 아무튼간에 재밌습니다. 다시 봐도 김어준 총수 수상 소감은 참 재밌더라고요. 네. 아무튼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또 손석희 사장도 오셨죠? 네, 최승호 사장도. 네, 사장님들이 이만큼 우리 민주시민 언론상 올해 좋은 보도상 이 상들이 권위가 있다. 딱히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괜히 사진을 찍고 가셨다. 그래서 앞으로 SBS 윤세영 사장님도 회장님도 꾸준히 참석을 하죠. 종종 들러주세요. 말해서. KBS도 누가 사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MBC, JTBC 다 오셨으니까 내년 다 오시길. 아무튼 또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KBS 전화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해임건의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명을 한 열흘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기간이군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소명하러 와라. 아니면은 해임건이 그대로 들어간다 청와대.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때는 전화 연결을 해야겠죠. 네. 방통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돌마고 소식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크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MBC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스의 MBC 노조가 최승호 체제의 쓴소리라는 송창한 기자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혹시 이거는 뭐 공영 노조 아니냐? 뭐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냥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정상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뭘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느냐 하면은 최승호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 개편 내용이 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노보를 통해서 전한 소식인데요. 경영진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했다. 뭐죠? 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단은 노동조합의 조직 개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조합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련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우리가 사실 그 노동법 개정 관련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취업규칙 요거 가지고서 변경을 많이 얘기를 하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겼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으로 고쳤길래 이게 바뀐 내용을 상의 안 했다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 예를 들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장이 제작 부문을 직속으로 총괄한다. 근데 노조는 이거죠. 이게 가능하겠냐? 사장이. 이게 사장이 제작품을 총괄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다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최승호 사장이라도 조금 위험한 조항인데요. 네, 사장이 그래서, 직접 총괄한다? 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기획본부를 기획편성본부로 바꿔서 편성과 예산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편성과 예산을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는 거예요. 지위의 독점이군요. 권한의 그죠. 독점이군요. 편성과 예산을 이렇게 하나를 몰아주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그렇죠.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다 맞는 지적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부분들인 것 같고. 최승호 사장 쪽에서는 혹시 네. 사실 그래서 지금 할 만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하고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논의를 하겠네요, 노조랑. 네, 그래서 그냥 뭐 내용을. 앞으로도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과가 빨라서 좋네요. 그렇게까지 실드 치지 마십시오. 아니 예전에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노조가 무슨 얘기하면은 무조건 성명 쓴 다음에 뉴스에 내버렸던 우리 MBC 사측 아닙니까? 네. 이거 뉴스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간에 MBC가 정상화 절차인 가운데 네. 사실 인적 쇄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또 취업 규칙 관련 부분에서 네. 잡음이 있었네요. 최승호 사장님께서 네. 잘 이거는 노조랑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은 지금 난리죠.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노조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진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지난 18일부터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엄마야. 또 단식이에요. 아니 지금 네. 총법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나요? 네. 투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단식을 시작할 정도면 정말 네. 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서울 상암동 YTN 사옥 1층에서 박 지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18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네네. 네. 오늘부터 단식이 이게 지금 KBS 성재호 위원장 단식이 끝난 지 딱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튼 일주일여 만에 네. YTN에서 또 노조에서 이제 단식이 시작됐네요. 그런데 뭐 최남수 사장 내정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기사가 워낙 많이 났죠. 그분이 예전에 무슨 어떤 기사를 썼었는지. 네.
이것도 이분이 보도 붕괴, YTN 신뢰성 붕괴에 책임 있는 현 보직 간부들의 인사를 보류해달라는 노조의 요청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리에 계속 앉혀놓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지금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총파업 결의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 YTN 상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최남수 사장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노조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MBN 오늘 방송사 소식 얘기한 김에 한번 특집으로 가봅시다. 네. 드디어 이제 종편 차례죠? 네, MBN 얘기가 또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의 김창남 기자의 MBN 4개 부서 분사 반발의 설명회라는 기사입니다. MBN이 지난 11일 날 전 직원들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미술, 기술, 영상 취재, 영상 편집 4개 부서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대요. 대박이다 여기도. 네, 여기도 지금 구조조정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중앙 썬데이 분사 때문에 거기도 난리 났다고 했는데 MBN은 무려 4개를 이것도 다 주요 부서네요 지금 그쵸? 보니까. 미술, 기술, 영상 취재, 영상 편집입니다. 이거면 방송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서들이죠. 이거 사실상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건 사실상 외주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MBN 같은 경우는 상황이 지난달 27일 날 그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1000점 중에서 651.01점을 얻었대요. 그래서 네, 재승인 기준을 충족을 하긴 했는데 딱 1점 넘겼어요. 네. 몇 가지 항목 점수에서 그러니까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이 있대요. 따로. 네. 근데 요거가 과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조건부 재승인이에요. 네, 원래 총점에서 합격점을 넘어도 단 하나의 부문이라도 과락을 받으면 나오면? 조건부 네. 재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설명회 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 조건부 재승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분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근데 얘기들.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이행해라. 이거는 분사해서 외주화해라 이런 말이 아닐 텐데. 이게 좀 약간 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더라도 만약에 분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이들을 정식 채용을 하고 있으면 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을. 네. 네. 그러면 뭐 이게 약간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약간 협박하는 논리인데 너네가 안 나가면 다른 구성원들 임금이 떨어진다니까. 야, 대박이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불이익이니까 이거예요. 임금 삭감 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개 부서를 만약에 분사를 해서 별도 회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흑자가 나고 손익을 맞출 수가 있대요. 인건비 아껴서 흑자하려는. 그리고 지금 다른 종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 인력 부서들이 한 200명에서 뭐 250, 6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별도 법인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편들은 이미 그렇게 한 외주화가 거예요. 돼 있는 상황이었네요. 근데 MBN은 이제 뒤늦게 따라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안 하니까 역시 손해를 내보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거 심각한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미술, 기술, 영상 취재, 영상 편집이면 정말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 부서인데 이게 외주화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네, 이걸 외주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인건비, 그러니까 외주화됐을 때 인건비는 아까 말한 항목 있죠. 얘네가 과락받은 항목의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요.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주화를 시켰을 경우에. 근데 자회사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회사 안에서 근무를 시킬 때는 그게 그냥 인건비로 처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런 분류 기준 때문에 내보낸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돌려막기는 맞네요. 어쨌든 간에. 네, 약간 눈속임이죠. 사실 말하면.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돈이 들어갈 텐데. 안타깝다. 네.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고용 불안감. 그럼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네요. 네. 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개판이네요 지금. 네, 다음 소식은 조금 화제가 많이 됐고 네. 논란도 컸던 마지막 미디어 스크랩.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이었는데 다들 아실 만한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호원에.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은 소위 난리가 났죠. 네. 지금 청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자단 또 해체하라고. 네. 네. 자, 이게 왜 이제 논란이 됐느냐면은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하는 와중에 14일에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이었냐면 베이징 시내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이라는 행사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을 따라서 이동을 하던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 현장 그 경호원들에게 맞았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앙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네. 걸어 나가 이제 빠져나가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와중에 네. 이제 한국 기자들이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취재하기 위해서 네. 따라 나서는 와중에 네. 중국인 경호원들이 그거를 제지를 했고 네. 한국 기자들이 비표를 제시하며 우리는 정당하게 취재 활동 중인데 왜 막느냐 항의하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기자 2명이 이제 중국인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폭행의 그 수위가 정말 심해요. 막 네. 영상을 보면 구두발로 이렇게 찍는 것도 얼굴을 네. 찍는 것도 나오고 이게 약간 그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 카메라 스텝의 어떤 카메라도 네. 막 이렇게 손으로 다 막고 네. 굉장히 통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화골절에 가까운 네. 그래서 눈 밑에 출혈도 있으시고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지금 우리 정부도 중국에 엄중한 항의를 해놓은 상태고 네네. 중국 정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중국 입장이 주말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조사를 결과를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치면 세상에 우발적이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12월 15일 JTBC 뉴스룸 북경시 공안당국 측은 오늘 새벽 한국 기자들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 규정을 지켰으며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사건이 발생한 뒤 저녁 국빈만찬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관련 부서에 긴급히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 불상사로 본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기자 중 한 명인 매일경제 소속 기자는 안구를 둘러싼 뼈에 골절이 있어 시신경 손상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진상 파악이 이뤄지면 중국 측이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국내 여론입니다. 네. 국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 네, 그래서 가서 갑질했겠지.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와 웹상 댓글들을 통해서 폭행 사건도 우리 지금 한국 기자들이 가서 말썽을 일으킨 결과다.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네. 그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가지 말라는 곳에 억지로 끼어들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취재 경쟁을 하다 그랬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취재 경쟁을 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사진을 찍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순번이 있고 매체별로 나눠서 그 구간은 우리가 찍고 그 구간은 우리가 찍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찍는 것이고 네. 행사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상 도우미 정도.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네. 맞았는데 갑질해서 맞았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상황에 일단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 그런 기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 지금 맞은 사람이 기자인데 이제 기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욕을 먹고 되게 있는 신기한 상황입니다. 얘기죠. 예. 네. 그 이제 중국인 경호원과 중국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 절차, 경호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온갖 비판은 전부 기자들에게 쏠리는 약간의 근데 근거도 있어요 나름.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 나은 씨가 말한 것도 있고 기자들이 경호구역이나 취재 금지구역을 침범해서 맞았을 것이다. 근데 사실 침범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취재 금지구역 또는 경호구역을 침범한 게 아니랍니다. 아까 나은 씨가 말을 했죠. 비슷한 맥락인데 취재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 부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앙 복도를 통해서 이동했고 그거를 기자들이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가는데 제지를 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약간 사생팬 처리하듯이. 예, 그런 맞아요. 처리한 딱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항의를 하는 와중에 폭행이 발생한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 VIP실에 기자들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경호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근거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미디어 오늘이 일단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정부 때도 기자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다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만 열심히 보도하더니 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니까 기자가 맞는 사건이 벌어지자 갑자기 기자가 폭행 사건만 엄청나게 보도했다. 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아, 보도라기보다는 뭐 지적들이, 개인 블로그 네, 네, 네. 또 댓글들 이런 네. 여론이 많이 퍼졌는데 네. 이게 이제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연합뉴스가 관련 기사를 쓰다가 네. 보도 말미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취재인과 마찰이 2013년에도 있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중국 시안 방문 당시 중국 측이 과잉 경호를 하면서 청와대 취재 기자를 밀쳐내는 등 폭행 사건이 있긴 했다. 네. 라고 보도한 게 발단이 돼요. 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제 논리를 펼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에게 미디어 오늘이 확인한 결과 그거는 정말 살짝 밀치는 해프닝 정도였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것이지 이번처럼 피가 날 정도로 많은 사건이 아니다. 둘러싸고서 완전 두드려 패는 그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국내 여론에는 오해가 오해를 만들어서 좀 기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쏠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취재 금지 구역을 침범했건 안 했건 그런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자가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것도 국빈 방문을 취재하다가 중국 경호원한테 맞은 상황이죠. 네,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언론 자유 그 수치 아시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순위를 매기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도 60위권밖에 안 돼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중국은 160인가 170인가 그래요. 최하위권입니다. 거기는 뭐 네. 북한과 어깨를 겨루는. 네.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 기자들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뭔가 사드 이 문제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네. 중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네.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일부러 좀 미디어 오늘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건은 분명히 기자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이라는 점을 저희가 한 번 더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 전화 이런 걸 많이 들어올 때 기자 폭행 사건을 왜 이렇게 많이 다루냐. 이거는 기자들이 지들 일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다루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되게 심각한 일이죠, 사실. 네. 심각한 일이고 외교 문제죠.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너무 이상한 그렇죠. 일이죠.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예. 일이고 이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중 다른 이슈들도 함께 다뤘어요. 네.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나 활동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오거나 또는 인터넷상에 이미 여론이 많이 퍼져 있는데 많은 매체들이 자기네 얘기니까 기자 폭행 사건만 보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네, 포털도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제보도 저희가 몇 번 받았는데 근데 기자 폭행이 발생했던 14일과 15일 그 당일간에는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보도가 안 됐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도가 다 됐고 또 그 이후에 한 16일, 한 3일차, 4일차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네.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어쨌든 보도 자체는 되고 있고 네. 굳이 이제 지적을 하자면 이번에 이 기자 폭행 사건을 중국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한 어떤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걸 기획하고서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네, 그렇게 했다고 네. 볼 수 없죠. 이거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한 일입니다. 네. 이게 뭐 덜미를 잡힌 일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엮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 좀 문제 네. 보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보도 누가 하는지 대략 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네. 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평을 내놓는 언론사들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자체에 대한 어떤 일정이나 평가 네. 이런 보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또 이제 기자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댓글도 많고 클릭 수도 많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아서 꾸준히 확인했거든요. 다음과 네이버를.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보시면은 포털 상에 저희가 그거 지금 포털 모니터를 하고 있었으면 다 캡처가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네. 아쉽긴 한데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일정과 평가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메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로 뭐 언론사들이 뭐 작정을 하고 폭행 사건만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홀대론에 대한 지적은 이제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TV조선 뉴스7이라는 그 주말 뉴스가 있죠. 주말 저녁 종합 네. 뉴스 있는데요. 클로징을 뭐라고 하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비행 방문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막혔던 경제 교류의 물꼬를 여는 등 이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국의 결례와 홀대 논란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까지는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논란이 같은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이 막연한 환상이나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용하는 있는 거죠. 방송사들은 확실히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근데 이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댓글 같은 게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기자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입장이 나오고 전국 언론 노조도 입장을 냈죠. 중국의 이런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무서워서 어디 다음 행사 때 따라가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기자면 너무 무서워서 못 따라. 저 그날 멀쳐내고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왜 그렇게 그럼 기자들이 맞은 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게요. 이제 뭐 기자들의 신뢰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어떤 입장이나 사실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기자들이 미워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직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청와대 이제 기자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기자보다 더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더 아마 쉽게 미움을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기자단 같은 경우에 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워낙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랑 껴안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 더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욕을 먹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자들이 다른 나라 가서 맞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와대 기자단이건 아니면 진짜 기레기건 뭐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김세희 기자가 갔더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데리고 와서 잘못한 게 있으면 보도문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정당하게 지적을 하고 끌어내리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얼굴 때리고 구두발로 찍고 이런 걸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맞은 사람에게 넌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은 긴급하게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처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 중이신데 또 이렇게 전화로 사실 저희는 배나와 활동가와 저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정희 PD가 굳이 아픈 분을 저희는 좀 회복된 다음에 하자. 저희는 내일이나 모레 휴가 끝나실 때쯤에 하자 그랬는데 굳이 역시 이정희 PD가 이렇게 빨대를 꽂고 출연자를 착취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아픈 거는 조금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아픈 상태입니다.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사실 이거 함부로 말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레기라면서 뭔가 맞을 짓을 했다라는 식의 하지 않았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사실 초창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어뷰징 기사들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건 어뷰징에 가까운데 뭔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 보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여기에 엮어가지고 마구 이제 해내는 그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여론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것에
곁에 이렇게 그것을 뭐 부추기거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 또 반대로 기자분들은 너무나 많이 그 기사를 기자나 뭐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그런 여론을 가지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맞아도 누구한테 맞아도 그냥 맞을 짓을 했다라고 일축당하는 그런 존재,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러나 자괴감, 그런 게 되게 많이 지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을 보거나 하면 근데 그 무엇도 너무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자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절치 않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방어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방어하거나 지나치게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태도 자체가 너무 섣부르다는 이번 그 보도를 보면서, 보도와 그 보도에 대한 대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 독자들이 언론을 소비하는 방식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MBN에서 뭐 기자는 폭행했는데 그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를 나눠 뭐 이런 식의 보도 하나 있었잖아요. 진짜 심각한 보도네요. 예. 그런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무슨 랩에서 라임을 맞추듯이 기자는 폭행을 나누고, 거기 나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목에. 그리고 스카프를 나눠, 이렇게 나눠라고 써 있는데 정신 나간 기사네요. 예, 그런 식의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문 정부를 공격하려는 그런 뭐랄까 골머리를 자기 혼자 썩어서 그런 제목을 뽑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설마 뭐 그 폭행과 그걸 다 알면서 스카프를 나눈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그렇게 엮어서 거의 이걸 소비하려고 하는, 그 폭행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기사를 엮어보려고 하거나 또는 문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격을 하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의 책임이나 기자에게 부당하게 쏟아지는, 집중되는 비난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악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처장님도 지금 그 말씀이시고 좀 차분하게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의 오늘 방송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역시 우리는 같이 있지 않아도 통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뵈면 안 되죠? 못 갑니다. 네, 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그러면 나쁜 보도 스크랩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방송 먼저 시작할게요. 네. 이제는 그냥 제가 먼저 자진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영학 씨 관련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나오고 있냐면, 그러니까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판에서 막 증언을 하고 막 이러면 그게 좀 자극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받아쓰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12일 날 열렸던 3차 공판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영학이 이모양, 그 딸 이모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진 않았다. 근데 딸이 왜 그렇게 내 말을 여태까지 저항 없이 다 따랐느냐? 그러면 그 근거를, 이유를 물어보니까 개 6마리를 화가 나서 망치로 때려 죽인 적이 있는데 딸이 이걸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딸을 직접 때린 적은 없지만 개를 때려 죽이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과연
망치에 맞아 죽은 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네. 아이고. 이 보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파라고 할지라도 개가 막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냥 말만 전달을 해주면 사실 다 우리 무슨 상황인지 알 텐데 이걸 부득부득 개를 망치로 때리려고 하거나 개를 이미 망치로 때려 죽인 그런 사파를 만들어서 보도 자료 화면으로 활용한 방송사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열심히도 그렸더라고요. 네. 두 군데는 MBN과 TV조선입니다. 네. 사파하면 두 먼저 MBN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의 혼날까 두려워 가담이라는 12일자 보도인데요. 지금 이 보도에 보면은 어떤 남자 한 명이 회색 옷을 입고 망치를 들고 가운데 거실인지 어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죽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개 6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진짜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저항 않고 가담 개 6마리 죽여 이 보도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가 2마리 있는데 남자가 망치를 치켜들고 그 개들을 이제 때리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한 모션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파가 먼저 한번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딸이, 그러니까 이영학은 딸을 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가방 같은 걸로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가방으로 딸을 후려치는 모습. 예, 그 사파를 넣어줘요. 근데 TV조선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펜화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약간 볼륨 있게 3D. 그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공을 들이는 건데 왜 이런 것들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요런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건요. 그냥 다 싹 방송 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심의 규정 위반인데 뭐냐, 어떤 규정이냐? 일단은 제37조 충격 혐오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각호 중에 뭐가 있냐면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말했잖아요. 네. 명백하게 안 된다고요.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방송 심의 규정 중에 윤리적 수준이라는 그 4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명 존중이라는 26조가 따로 있습니다. 또 근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방송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보여주지 말고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어겼죠? 이 사파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이게 참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되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 제재를 한번 받아야 돼요. 한번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아유, 정말 큰일입니다. 네. 저는 저 사파 봤는데 전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열심히 그려놨어 되게. 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방송 이렇게 보면. 그리고 꼭 공판 내용을 그렇게 세세히 보도하지 않으면서 꼭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만 골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MBN의 전민석 기자 하고요. TV조선의 차순우 기자 이렇게 두 분 후보를 올리겠습니다. 생소한 분들이네요. 아닙니다. 네. 차순우 기자는 굉장히 또 자주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찍어보려서. 네. 그러면 오늘 또 신문? 네,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문은 오늘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입니다. 네. 이분이 KBS 이사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황당한데 어떻게 하면 그 논리를 내놓을 수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봤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분의 논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감사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KBS 이사의 법인카드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민주노총 사내의 언론노조 KBS 본부가 요청하니까 뒤늦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원래 KBS 기관감사는 6월, 7월 이루어졌는데 이미 기관감사 끝났는데 노조가 요구하니까 10월 17일부터 또 했다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노조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아니 범죄자가 범죄가 있다고 신고. 그렇죠.
한 건데. 네, 감사원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똑같은 아니 이분이 말한 게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야. 사실관계는 맞아. 근데 그게 잘못됐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감사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원은 그렇게 제보가 오면 감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이니까 사실상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네. 뭐 명시돼 있어요 감사원법에. 그러니까 진정하시고요. 자, 또 이제는 그 감사원이 조사를 한 결과도 문제 삼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KBS 이사들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657건 1,175만 원.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의심 항목을 따로 두어서 656건 7,419만 원으로 별도로 표시해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사원이 뻥튀기 했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 유용했는지 증거가 없으면서 의심만 된다고 써놓은 거다. 이거는 혐의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구속영장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본인이 어디다 썼는지 말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자, 이분이 역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실관계를 뭔가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KBS 구 여권 이사들이 그 많은 돈을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는지 소명을 못한 게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명을 못하고 영수증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는 그 이사들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영애 논설위원이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데 그 돈을 쓴 당사자가 영수증이나 소명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소명 자료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감사원은 그거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게 사적으로 유용한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사원 보고 증거가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말이 감사원은 이들이 이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해놓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 건의만 하라고 또 추천 배제, 연임 추천 배제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무책임하다. 이게 감사원이에요. 이게 KBS의 특성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KBS는 인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공영방송이다. 감사원이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원이 청와대 대통령 불러서 해임해 그럽니까? 네, 그게 아니라 유관기관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참 여러 가지로 오해가 크시다 이분이. 네. 뭘 모르면 쓰지 말자. 네, 그래서 감사원도 이 부분, 이 동아일보 이 칼럼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황당했나 봐요. 네, 그래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해서 뭐 무리한 감사다 이런 주장에 대해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집행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인 KBS의 회계 관련 사항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매해서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45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KBS만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최영애 논설위원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강규영 이사를 콕 집어서 해임 조처를 받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강규영 이사가요. 그 어디 갔었죠? 애견 카페 가서 막 수십만 원씩 쓰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아니면은 그럼 누굴 도대체 콕 집어야 됩니까? 강규영 이사가 가장 금액은 두 번째로 크고요. 네. 그런데 뭐 애견 카페, 그리고 애견 카페 동호인 협박, 애견 카페 동호인 폭행. 네, 정말 재질이 나쁘네요. 아니, 그 이분이 아니면 누굴 집어야 되죠? 네. 세상에. 네, 아무튼간에 최영애 논설위원께서 참 여러 가지로 오해가 크다. 이거 같은 동호회분 아니십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가요? 예. 의심스럽네요. 네, 아무튼 결론은 이게 이제 방송 장악의 일환이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아무튼간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 특성, KBS 방송사의 특성, 그리고 KBS 구 여권 이사들의 어떤 구체적인 범법 사항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칼럼을 써야 한다. 네, 아무 개판이다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르면 쓰지 마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영애 씨로. 네, 그럼 후보 하나씩 나왔네요. MBN TV조선 있고요. 네, 동아일보 있습니다. 저는 뭐 동아일보죠. 네. 오늘은 한 분 이정일 PD의
이정열 독재다. 네, 이정열 PD의 픽으로 오늘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예요. 이 PD님, 이 PD님이 뭐라고 이제 이걸 다 결정하냐고. 저희가 앞으로 투표 방식을 좀 고민해요. 투표 방식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그러네. 저희가 앞으로 이정희 PD님을 끌어내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픽한 최영애 논설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실관계 잘 파악하고 쓰시라고 좀 저희가 응원해드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KBS 이사 업무 추진비 유용 관련 최영애 논설위원이 오늘의 나쁜 보도로 스크랩 되셨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 하고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최근에 좀 민감한 내용들을 몇 번 다뤄서 MBC 오보 논란도 그렇고. 그런데 언론 일이 다 민감한. 네, 다 민감한데 그래서 근데 저희 지금 댓글 이 창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MBC 보도 이후로 소통이 있었나요? TV조선과 비교하면서 그보다 낫다고 칭찬을 하시네요. 웃음네요라고 비판을 해주셨고 그 밑에 바로 또 이제 반박이 달렸어요. 그에 대한 다른 청취자께서 소통이란 이야기보다는 MBC보다 TV조선 방송이 질이 떨어진다고 한 것 같은데요? 라면서 또 반박을 해주시고 이런 건전한 논쟁 문화가 토론 문화가 저희 댓글창에 아주 근데 뭐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통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는 소통을 가끔 가다 보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못 해요. 잘. 네. 아니 기자들한테는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면에서 뭐 어떤 뭐 상황이 있었느냐 이걸 저희가 일일이 다 기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MBC 뭐 수뇌부와 논의를 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전혀 뭐라 할까요?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정말 뭐 아무것도 그쪽에서 돈 받는 것도 없고요. 뭐 직장 상사도 아니고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 없고 그냥 MBC 노조가 어떤 뭐 투쟁을 한다거나 뭐 또 파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상 전화를 해도 차를 받지도 않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MBC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MBC뿐만 아니고 다른 매체랑도 잘 소통이 안 됩니다. 또 3기 민주정부님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가 탑10에 들어야 적폐청산도 정의로운 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질 텐데 항상 순위권 밖에 있는 게 많이 아쉽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러스트노우님인데요. 오늘 엔지컷에서 우리 봉봉선님께서는 또 하나의 질환을 커밍아웃 하셨고 했는데 질환이 뭐였지? 나도 뭔지 모르는데 질환? 뱃소리겠죠.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목해서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목요일판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도 열심히가 나와서 이건 100% NG에 나온다 생각했는데 진짜 안 했어요. 금요일날 저희는 대신 저희 시상식 창립기념식 생중계로 대신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이 기분 뿌듯합니다, 봉봉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죠? 뭘 성장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열심히를 맨날 NG를 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냈다. 그거를 지금 성장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죠? 그것도 못하다가 이제 그거라도 했다. 이건 뭐 거의 뭐라 그러지? 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해왔군요. 이제야 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동안 모지리에서 좀 정상인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미령곰탱님 후기는 봉우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미령곰탱님이 후기를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처장님 토요일부터 5일간 휴식이시군요. 이제 편찮으지 마십시오. 처장님 편찮으시면 기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베나베나 활동가님 사라다빵 다음 주에 남포동 나가는데 꼭 사서 보내겠다고. 우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청취자한테 이렇게 삥 뜯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달라고 하진 않아. 심지어 그 빵 명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미령검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저희 일부러 막 이렇게 빵을 사서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참 감사합니다. 자, 봉봉선임 활동가는 3일간 권한대행이군요. 황교안처럼 공금으로 시계 파지 마시고 사비로 시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비로 시계 제가 왜 만드죠? 네.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 미련곰탱님, 배날 활동가한테는 사라다빵을 사주겠다더니 저한테는 사비로 시계를 만들어라. 근데 이래서 내가 440416님 요새 다시 예전에 한참 뜬하다가 요새 다시 열심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NG컷으로 주말을 시작하네요. 어제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시상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저희가 앉아 있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또 이렇게 댓글에서도 또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더 반갑네요. 네, 여기서 대댓글까지 마무리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배날 활동가와 저 그리고 이재용 PD 셋이 해야 되는 것이라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소식, 그리고 오늘 너무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방송사 쪽에 내일은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